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로 글로벌 우주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네. 2025년 바로 올해 첫 상업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연간 20번 발사를 통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 정말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냉철한 계산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일지 아니면 그냥 우주를 향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노스페이스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또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머지않아서 글로벌 소형 발사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장 경로가 생명만큼 그렇게 장밋빛이자마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발주자로서 넘어야 할 기술적 또 재정적 허들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계획의 원대한 만큼이나 실행의 리스크 또한 커 보입니다. 자, 제 낙관론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요,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위성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특히 수백, 수천 개의 초소형 위성을 아주 촘촘하게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군지 위성 프로젝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관측,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서 위성을 쏘려는 수요는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이 위성들을 실어나를 로켓, 즉 발사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인 셈이죠. 수요가 많다는 건 그건 기회 요인이 분명하겠네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껴서 가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궤도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뭐랄까, 버스처럼 여러 정거장을 거쳐야 하니까요. 이노스페이스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드는 소형 위성 전용 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술력에서 나오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고체 연료랑 액체 산화제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구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집니다. 기존 액체 로켓의 필수적인 그 복잡한 터보 펌프, 납, 배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덕분에 경쟁사 대비 부품 수를 한 30%나 줄였고 구조가 단순하니까 당연히 고장이나 폭발 위험도 적죠. 비싼 방폭 설비 대신에 일반 산업 설비를 쓸 수 있어서 발사장 인프라 구축 비용도 40%나 절감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기술적 우위가 결국에는 압도적인 가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일한 상업 경쟁사인 로켓랩이 위성 1kg을 쏘아 올리는데 3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이노스페이스의 주력 모델인 한빛 미니는요, 킬로그램당 12,000달러, 약 1,600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시장 파괴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시장은 비어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격을 갖췄으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회와 기술적 장점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청사진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 즉 실행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당장 올해 2025년에 단 한 번 발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 연 20번 발사를 달성하겠다? 아니, 이건 단순히 공격적인 목표를 넘어서 어쩌면 우주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수치일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난이도를 이미 상당 부분 극복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주 산업에서 발사체 개발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성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두 스페이스X의 로켓들이 초기에 얼마나 많이 아시잖아요. 불꽃놀이가 됐는지. 그게 바로 우주 산업의 현실이거든요. 사소한 기술적 결함 하나가 전체 일정을 몇 년씩 지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불과 24개월 만에 발사 횟수를 20배로 늘리고 양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저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꼽는 재사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 역시 아직은 개발 중인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자료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험실 수준에서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과 실제로 1단 로켓을 바다 위에서 안정적으로 10번씩 회수하고 재사용해서 발사 가격을 6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노스페이스가 제시하는 비용 구조나 성장 계획은 이 재사용 기술의 성공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지점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재사용 기술의 완벽한 상용화에는 분명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노스페이스의 가격 경쟁력은 재사용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로켓의 구조적 단순함은 재사용 기술이 없어도, 즉 일회용 발사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원가 우위를 제공합니다. 재사용은 현재의 경쟁력을 앞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로 만들어줄 보너스 카드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노스페이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에서 12억 원, 발사 서비스에서 300억 원, 총 436억 원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그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들이 섣불리 계약서에 서명했을까요? 이 가격과 기술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436억 원이라는 수주,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는 게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의 목표 가격 아닌가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 전 이 초기 소량 생산 단계에서는 오히려 예상보다 원가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연간 20번 이상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지금 제시하는 킬로그램당 12,000달러, 또 30% 후반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전까지, 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발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모든 제조업의 초기에 겪는 성장통과 같은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의 성장통은 일반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르죠. 실패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또한 로켓랩이나 다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로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려 할 텐데 후발주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초기 성과일 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사의 가격이나 노력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노스페이스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원가 절감 노력을 넘어선 하이브리드라는 기술 방식 자체에서 오는 구조적인 우위라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노스페이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선제적으로 확보한 글로벌 발사장 인프라입니다. 브라질, 호주 등 주요 거점의 발사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특히 접도에 위치한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적도 발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적도 지역이 가장 빠르게 돌잖아요. 여기서 로켓을 쏘면 지구 자전의 원심력을 공짜로 얻는 셈이죠. 그러니까 같은 로켓이라도 더 무거운 위성을 싣거나 더 높은 궤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연료를 아낄 수 있으니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넘어서 다양한 궤도를 원하는 글로벌 위성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미 이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기에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습니다. 해외 주요 발사장을 선점한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전략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발사장 운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지 정부의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로켓 부품과 수십 명의 엔지니어를 매번 바다 건너 실어 날려야 하는 그 복잡한 물류 문제 등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고흥 발사장은 2027년에나 사용이 가능한데 그 전까지 2, 3년간 해외 운영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분명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겠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최근 홍보하는 UAE 우주청과의 관계도 아직은 본계약이 아닌 MOU, 즉 양해각서 단계에 불과합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게 늘 그렇듯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해외 거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리스크를 분산하고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노스페이스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발사 서비스를 넘어서 위성 제조, 통신망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우주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이건 이미 스페이스X나 로켓랩이 성공적으로 걸어간 방정식이거든요. 발사체라는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기술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든 뒤에 이걸 기반으로 위성 제작이나 데이터 서비스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는 것, 이건 매우 전략적이고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단순히 발사 대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 목표 자체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주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하지만 저는 타이밍이 문제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는 천문학적인 민관 자본과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십수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막 발사체 상업화를 시작하는 기업이 벌써부터 위성 제조와 통신망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핵심 사업인 발사 서비스 하나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우주 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합 우주 기업이라는 원대하고 멋진 목표가 오히려 한정된 자금과 인력이라는 리소스를 분산시켜서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 발사체 사업을 확실하게 본궤도에 올려놓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뒤에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노스페이스는 위성 발사 수요 폭증이라는 명확한 시장 기회 속에서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우위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이미 확보된 436억 원의 수주와 브라질, 호주 등 선제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는 이 원대한 계획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순조롭게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기술적 과제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소형 발사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잠재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놓인 수많은 불확실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년 만에 발사 횟수를 20배로 늘리겠다는 극도로 공격적인 발사 일정, 아직 상업적으로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재사용 기술의 완성도,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 운영에 따르는 다양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노스페이스의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투자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 첫 상업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연속적인 발사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노스페이스의 미래는 이 야심찬 계획을 얼마나 차질 없이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있겠군요. 기술력과 시장 기회라는 재료는 훌륭하지만 그것을 성공적인 요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실행력에 달린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런 낙관적인 전망과 또 신중한 접근, 이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